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문장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짠. 복부 비만을 줄이면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진다입니다. 근데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방광 조절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복부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예후인자로서 늘 손꼽히는데요. 네. 방광은 골반 안에 있는 장기이고 이 방광은 골반 기저 근육이라는 근육에 이렇게 떠받쳐져 있거든요. 근데 복부 비만이 심하면 복부에 가해진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심한 복부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광이나 이 골반 기저근에 심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부 비만은 복압성 요실금의 위험 인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다 걱정하는 맞아요, 부분일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연말이면 연말이다, 연초면 연초다 해서 회식도 많고 하니까 맞아요. 이 술살이 또 늘어가더라고요. 많이 쪘네요, 지금. 네, 정말 많아요. 쪘네요. 가리고 있어 좀 안 보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은 이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습관으로는요,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케겔 운동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뛰거나 기침을 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케겔 운동은 쉽게 말해서 골반 기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의 부피가 늘어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힘이 세져서 기침을 아무리 해도 소변이 새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면 좋은 생활 습관은요. 그 커피에 많이 들어있죠.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네, 카페인은요,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되게 자주 보게 하는데 요새 사실 맛있는 커피 너무 많잖아요. 많죠. 종류도 맞아요. 많고. 그래서 하루에 막 3-4잔 이상씩 커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서 요실금 같은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실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어떤 요실금인지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건 요실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병원에 오셔서 내가 어떤 요실금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요실금이 생기면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겔 운동도 잠깐 해보고 저 지금 하고 있어요. 계산 안 궁금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궁금하다고요. 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이렇게 케겔 운동도 해봤다가 그리고 복부 비만도 좀 빼봤다가 이러면 그쵸. 다시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셨어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요실금 같은 경우는요. 먼저 약물 치료 같은 내과적 치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해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해지거나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떤 수술적 교정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내가 벌써 요실금? 막 이렇게 생각하는 30-40대 요실금 환자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 치유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와, 30-40대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네. 이게 다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또 기인하는 거겠죠. 나이대가 네. 점점 맞습니다.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실금이라는 게 참 주변에 말 못할 최고의 고민이고 특히 어머님들한테 또 많이 일어나는 건데 요게 에스트로겐을 이런 데도 처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또 치료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된 연구들도 또 있었는데요. 그 전신적으로 복용하는 여성 호르몬이 어떤 요실금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확실한 그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그 전신적인 호르몬이 여성 그 요실금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악화된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신요법은 큰 효과는 없지만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은 방광목이나 요도 주변에 혈류를 좀 개선시켜서 방광이 수축되는 걸 좀 감소시키고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걸 줄여서 빈뇨나 절박뇨 증상에 도움이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요실금 수술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분은 요실금 증상으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뭐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할 때나 뭐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많이 웃을 수도 있잖아요. 웃을 때 기침을 하거나 이런 뭐 많이 소변이 좀 새고 또 등산 가고 뭐 이럴 때도 좀 여자로서의 좀 그런 좀 찝찝함도 있고 이래서 좀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또 계속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오게 됐어요. 저희 이제 요실금 수술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은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그때 네. 기침하거나 할 때 샜던 증상 이제 거의 없으세요? 그러진 없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희 수술하기 전에 했던 이제 검사 소견인데 이제 이게 압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복압, 이 가운데가 복압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근육의 힘, 그리고 요건 방광내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침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기침을 했을 때 복압이 올라갔을 때 다른 방광내압이나 근육의 압력도 올라가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당시에 딱 새는 느낌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진단이 되셨던 거고 복부의 압력이 강해질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수술로 치료해 드렸습니다. 다시 재발은 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 안에 수술할 때 띠가 있었는데 그 띠는 다시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재발은 이후에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재발이 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더 작아지다 보니까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근력이 더 약해져서 재발이 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 그게 소위 말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겔 운동은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골반 근육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띠 같은 경우는 원래 의료용으로 몸에 삽입하도록 나와 있는 띠이기 때문에 따로 제거는 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 안에 살이 엉겨붙어서 제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에 있어도 평생 지니고 있어도 전혀 무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잘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봄도 화사하게 피어나시길 응원할게요. 부끄러울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뭐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오는 거 좀 늦췄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생활하는데도 좋아졌고 웃을 때나 뭐 기침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도 막 리듬이 너무 좋아지고 삶에 뭐 행복해진다나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병원의 문턱이 높잖아요. 저만 해도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갈 때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볼 때 항상 환자분들이 좀 덜 불편해하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케겔 운동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막연하거든요. 하고 있어. 이게 아니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움찔움찔하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옆에서 힘주는 건강해지는 느낌.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방법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항문에 힘을 주는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네. 방법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줘서 소변을 중단시키는 힘.
그게 정확한 케겔 운동의 방법입니다. 아. 근데 항문에 힘을 주면 그 골반의 근육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힘을 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천천히 강하게 수축을 쭉 하시고 이거를 10초 동안 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푸시고요. 그다음에 5초 동안 또 힘을 주고 푸시고 이걸 2번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2초 동안 힘 주고 푸는 거를 5번. 마지막으로는요, 1초씩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를 10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네. 헬스하듯이. 아, 진짜 맞습니다. 힘드네요. 오. 근데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려서 좀 어렵고 길게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한 세트 하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이거를 하루에 5번에서 8번 정도 실시를 하시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트를 8번을 하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하루에 소변을 5번에서 8번 정도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소변 보러 갈 때마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좀 손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임상적으로는 4, 5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 쉽지 않죠. 하기 네. 힘들겠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형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 보면 되게 힘이 대단하신데요. 거의 머슬인데요, 뭐.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남성하고 여성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은요, 그 요도와 질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사실은 요실금 자체가 흔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네.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더 흔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요실금으로 인한 어떤 케겔 운동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불편하실 때 그거와 관련된 진료를 보통 많이 보시긴 합니다. 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비대해질 수 있어요. 뭘 별걱정을 다 해요.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갱년기를 좀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갱년기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하신다면은 노년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이 뭐 85세를 넘어서서 나가고 있잖아요. 폐경 이후에 30년 이상이나 되는 시기를 좀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부인과는 나이를 막론하고 병원에 내원하기가 좀 어려운 과인데 그만큼 불편감이 해소됐을 때 만족감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감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좀 속 시원하게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